네, 먼저 어제 소사 1 배수지 공사 중에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한 시정 질문의 큰 틀은 부천시 저출산 지원 정책과 로드맵에 관해서입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고 출산 지원을 직접 받는 수혜자는 아닙니다. 근데 가끔 제가 막 결혼한 신혼부부고 제가 아이를 낳게 된다면 보통 아침 7, 8시에 나가서 저녁 8시, 9시? 늦으면은 11시? 이렇게나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함과 감이 안 잡히는 생각을 하는데요. 부부 한 명 중에 누군가 일을 그만두거나 혹은 맞벌이를 하려면 남편 그리고 아내 주 야간 교대 근무로 남편이랑 시간 분배를 하면서 일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상상도 해봅니다. 애 낳고서 어떻게 되기야 하겠지만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문제는 국가는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 또 가정 중심의 민생 제도를 챙겨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시정 질문을 시작합니다. 먼저 출산 장려금 문제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저출산 대응을 한다고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부천시는 12,800만 원을 출산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아이를 1명 낳아도 안 돼. 2명 낳아도 못 줘. 3명 낳아도 1명 더 낳아. 아이를 넷째 낳아야지만 겨우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첫째부터 지원하지 않냐고 물으면은 첫째는 국가에서 주는 첫 만남 이용권이 있어서랍니다. 출산하면 지원해주던 부천페이 10만 원 지급도 올해부터는 중단돼서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돈을 지원해줘야지만 출산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건 정책의 기본 전제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출산 대응 예산이 1,850억이나 국도 시비를 합쳐서 되는데 누가 혜택을 받는 건지 그 체감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지 혹은 저처럼 잠재 결혼을 꿈꾸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부천에서 살림을 꾸리고 가정을 살피는데 과연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은 말합니다. 다른 시로 이사 가고 싶다. 서울시는 이렇게 하는데, 수원시는 이렇게 하는데, 화성시는 이렇게 하는데 부천은 진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아니다. 아이를 4명까지는 낳아야지 지원해주고, 이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4명 이상 낳으라고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출산 장려를 넷째 이상 낳아야지 출산 장려 지원금을 주는 게 시민들에게 과연 체감이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출산을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포기하게 만드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천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줄어들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연관돼서 다음으로 아이돌봄 다자녀 추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언급드립니다. 부천은 이례적으로 동일 가정의 2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칭하면서 둘째부터는 50%, 셋째 이상부터는 100% 아이돌봄 서비스에 본인 부담금을 환급해 줍니다. 가구당 연간 한도는 150만 원이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다자녀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취지는 분명했지만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산 소진으로 이 사업은 조기 종료됐습니다. 대상의 정의 자체가 2자녀 이상인데 이 수요가 예측이 가능했고 부천시 자체적으로 선진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 이 예측 가능한 사업의 조기 종료를 미리 사전에 안내와 통보 없이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게시판에 띡하니 사업이 조기 종료되었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메일로
부모가 신청을 하는 건데 이메일로 신청을 한 후에야 사업이 조기 종료되었다는 것을 또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전 안내도 없이 그냥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게시판에 띡하니 저도 찾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시민들은 불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이 맡기고 있는데 처음에 좋다고 했는데 갑자기 지원이 끝났다고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근데 행정은 예산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사업 조기 종료 소진됐습니다.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소진율 경보나 혹은 그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는데 다자녀, 두자녀 이상의 가구, 기존에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었던 가구들이 있어서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완충 예산이나 혹은 추경에 대비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런 방식을 취한 곳이 없습니다. 보통은 뭐 30만 원 연간 한도를 정해서 정액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소폭 지원으로 혹은 다자녀가 아니라 첫째를 가졌어도 소득 기준별로 중위소득별로 지원을 해줍니다. 가늘고 길게 얇게 멈춤 없이. 그런데 부천은 둘째 아이부터 본인 부담금을 50%, 셋째는 100% 환급을 해주면서 강한 구조를 택했습니다. 강하게 주고 짧게 조기 종료 사업 예산을 소진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조를 바꾸자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 예산을 무리하게 시비를 투입해서 늘리지 않더라도 가구당 연 한도를 지금 1인 가구나 키우고 계시는 아이가 있으신 두 자녀 이상 가구에서 150만 원의 한도를 차라리 100만 원으로 낮추고 둘째 환급률도 50%는 부천시가 상당히 많이 본인 부담 환급률이 있는 건데 이 환급률을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 시에 추가 시비나 혹은 다른 곳에서 집행을 다 하지 못한 뭐 복지위생국이나 가정보육 쪽의 예산을 좀 조정해서 집중 소진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월 상한 시간에도 탄력적 상한을 두어야 하는데 지금의 구조로는 소수의 다자녀들만 혜택을 받는 구조라 끊기지 않는 돌봄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신청 자체도 이메일로 신청해서 됐다 안 됐다를 사후에 통보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도 우리 시에서 미리 수요자를 예측하고 신청 그리고 그 후에 사후 정상까지 끊김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또 이어지는 건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환급 관련입니다. 이 산후도우미 사업은 또 셋째부터 환급을 지원합니다.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가져도 공백이죠. 같은 경기도 내에 두 자녀 이상 가정이 살아도 어떤 시는 10만 원으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부천의 어떤 산모는 1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부천시가 다자녀 가정을 둘째 아이 이상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사업들을 살펴보면 각기 사업들마다 다자녀의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저희 시가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부천시에서 다자녀 가정에게 제공하는 종량제 봉투, 부천에서 태어났어야지만 그 쓰레기 봉투를 지원합니다. 다자녀인데 둘째 아이를 가지고 있는 가정인데 부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은 부천에서 안 태어났기 때문에 못 준대요. 이런 거는 한번 살펴볼 만하죠. 조례의 허점이나 혹은 개별 사업들마다 다자녀 가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업은 두 자녀부터 지원해주고 어떤 사업은 세 자녀부터 혹은 네 자녀부터 시민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고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신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대상 확대가 어렵다면은 최소한의 편의와 행정 안내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환급권과 관련해서는 검수 완료 후에 14일 이내 2, 3주 내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급 지연에 대해서 의무 통지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게 뭐 예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예산 확보가 어렵다, 긴축 재정이다 라고 또 답변이 올 것 같은데요. 그런 답변 말고 남는 순세계 잉여금이나 혹은 불용되는 이 출산 정책에 대한 뭐 새나가는 돈들이 없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정 질문으로 문화정책과 관련돼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출산과 양육이 하나 이어지는 삶의 생애 과정이라고 하면은 이 문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벙커페어에 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사는 점이 아니고 사후 관리는 선인데요. 시민이 원하는 거는 화려한 개막식이나 뭐 일회성에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아니라 끝난 뒤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트페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올해부터는 벙커페어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 방향성이 모호하다고 강력하게 제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문화재단이 이 아트벙커가 페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뭘 얻었습니까? 얻은 게 없다면 기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기대 효과는 기대로만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 효과를 부응시켰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올해 벙커페어에 선정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지난 연도에 아트페어를 진행하고 올해는 부천 아트벙커에서 벙커페어라는 이름으로 아트벙커 관계자분들과 재단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시에서 재단에 위탁을 주고 그 위탁을 받은 재단과 벙커가 또 용역을 줘서 이 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근데 올해 진행했었던 이 용역 업체는 전년도에 아트페어에서 큐레이터로 참가하셨던 분입니다. 물론 경쟁 입찰을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하지만 논란의 소지는 다수 있을 수 있겠다. 문화예술계가 좁다고 하더라도 소수가 소수를 위하는 것이 아닌 시민 다수를 위한 문화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년도에 사업 같이 했었던 분들 같이 알고 지내고 그런 분들을 또 내년에 들어오면은 용역업체로 선정해 주는 걸로 보일 수 있는 논란의 소지는 없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의 파급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올 것 같은데요. 그런 답변 너무 싫습니다. 성과는 숫자로? 아니, 사실 그보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벙커페어에서 부천 작가 많이 선정했다고 그걸 약간 변명하듯이 혹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업은 전년도보다 낫다고 방어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예술경영 지원이라는 그런 허울 좋은 말 뒤에 작가나 페어 사업 자체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봐야 합니다. 부천 시민 방문객 수, 그리고 부천 시민의 작품 구매율, 또 후속 전시와 프로그램, 외부 판로 연계 같이 사후 관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냥 용역업체한테 띡 맡겨버리고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리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시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그 결과가 데이터로 남든지 아니면 시민의 목소리로 우리가 들을 수 있던지 해야 되는데 둘 다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어를 진행하는 관계자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주관적 판단이 정답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취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렌디하다고, 컨템퍼러리하다고, 핫한 게 아니고 꼭 요즘 유행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요즘 스타일이 아니면은 어르신이라고 취급하고 구닥다리로 보고 있진 않은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화예술과 취향이라는 것은 개개인 그리고 각 시민들마다의 저변의 층이 다릅니다. 모든 예술인들을 공정하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다수에게 끊김없이입니다. 출산과 육아 그리고 살기 좋은 부천시 특정 문화예술인만 즐기는 행사의 정책 기조 또 구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